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트랜스를 사용한 반파 정유회로라고 하는 것을 스파이스 분석법으로 시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이 내용은 도서출판 정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1999년도에 피스파이스와 기초와 응용 이혜영의 3인이 저자한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테우스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프로테우스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 있는 인덕턴스 값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스파이스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피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턴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의 턴수하고 세컨더리 턴수. 그래서 프로테우스에 보시면 엑스포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프로테우스가 제공하는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엑스포머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입력은 사인파가 들어가고요. V사인파, V사인이 들어가고 이 V사인에 앰플리튜드는 50V라고 되어 있습니다. 50V. 주파수는 60Hz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화면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죠? 그 다음 입력분의 인덕턴스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뭐 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은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0.01 정도의 그런 레지스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얼마를 였냐면 100옴을 였네요. 이 교재에서는 100옴을 였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하고요. 다음 출력단에는 1N 4148을 였네요. 일단 4001을 쓰지 않고 4148을 썼으니까 교재처럼 일단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단에 이렇게 부하저항 아래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RL의 값은 1K네요. 1K. 자, 그 다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를 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터미널 모드에 있는 그라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에서는 턴수가 L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2만 대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보시면 슬러시가 붙어 있어요. 나누기를 하는 얘기죠. 2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건선비가 1시 100,000만 나누기 요거랍니다. 만. 그랬더니 이제 2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턴수를 2를 연 겁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스파이스 분석으로 해결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거 약간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스파이스 분석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그래프 창 입력 소스가 아날로그니까 아날로그라고 하는 그래프 모드를 이렇게 그려주셔야겠죠. 스코프라고 말씀드렸고 프로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브를 등록한다. 무엇을 볼 것인가? 전압을 볼 것이다. 어디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프로브를 제가 V인으로 하겠습니다. V인. 여기는 Vout 이렇게 하겠습니다. Vout. 라벨이 너무 작은 경우에 잘 안 보이시면 지금처럼 터미널 라벨, 프로브 라벨이 있을 겁니다. 프로브 라벨 어딘가요? V 프로브 라벨 0.1이 아니라 0.15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커졌죠? V인을 볼 것이고 Vout을 볼 것이다. 그런데 주파수가 60Hz니까 1초 동안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표시가 될 거니까 얘를 50
mm 정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회로가 완성이 된 후에는 반드시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 이 교재에서 말하기를 이 회로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면 출력 전압은 25V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스파이스를 실행시켜 봤더니 출력 전압이 23.6V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 확대시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검정색이 이제 V-in이고 빨간색이 V-out이죠. 얘를 눌렀을 때 23.6 우측 하단에 보시면 23.6이 나오죠. 이게 여기 요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스파이스는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테우스 사용하시면서 트랜스포머 나왔을 때 건선비 어떡하지? 헨리로드 표시되어 있고 프로테우스에는 피스파이스는 건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턴수를 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엑스포머라는 걸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그렇다고 하면 얘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얘가 라이브러리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방법을 또 설명드려야겠죠. 자, 요 회로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브릿지 전파 종류 회로를 하나 그릴 건데 프로테우스의 트랜스폼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교재에는 다이오드를 이런 형태로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는데 실제 브릿지 다이오드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됩니다. 브릿지.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트랜스포머라고 입력하신 게 아니라 TRAN 치시고 다시를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의 몇 개, 출력이 몇 개. 그럼 저희가 지금 이 교재에 사용하는 것들은 EPES 씁니다. 즉, 2개의 프라이머리와 2개의 세컨더리. 입력 2개, 출력 2개.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요겁니다. 트랜스 EP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입력이 가겠죠.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때 입력 조건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220V로 입력을 해서 12V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12V. 자, 그러면 220V를 입력을 해서 헤르츠는 60Hz 사용할 거고요. 220V에 12V를 출력하는 트랜스폼을 가지고 정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 있는 다이오드, 이 부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다른 부품들, 즉 프로테우스에서는 이렇게 부품을 입력했을 때 회전을 시키면 전체가 돌아가죠. 그런데 이 다이오드는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왼쪽 편에 플러스 에노드와 에노드가 만났죠. 여기 캐소드와 캐소드가 만났어요. 자, 로테이트 시켜보겠습니다. 요거 빼버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캐소드, 에노드, 에노드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다이오드가 돌아간다. 가끔 시험에 나오죠? 다이오드 방향이 어떤 게 맞는가? 이게 맞는 거겠죠? 자,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단에 이렇게 인덕터를 하나 추가합니다. 인덕터가 있나요? 없나요? 인덕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출력단에 파이형 필터를 연결할 겁니다. 파이형으로. 자, 여기에 캐패시터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 그라운드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라운드가 이렇게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mm henry에 얘는 470 마이크로입니다. 470 마이크로. A 밸류는 470이고 U, F죠. 이때 소문자 U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회로가 완성이 됐으면 이 트랜스포머에 값을 입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값을 넣어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리지널은 이렇게 1henry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220V를 입력을 해서 12V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DC 값입니다. DC 값.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다시 지울게요. 자, 220을 넣어서 나누기 12V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값이 18.33이래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n분의 n한 이렇게 해가지고 v1분의 v2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공식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212분 출력 전압분의 입력 전압입니다. 그걸 나눴더니 18.33이에요. 이걸 제가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고요. 자, 그러면 L2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세컨드리의 인덕터 값은 자, 1 나누기 가로 열고 아까 나눠진 값 MR 18.33 얘의 제곱 가로 닫고 는 0.002975 0.002975입니다. 0.002975 이 계산된 값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0.002975 그리고 OK 하시면 됩니다. 자, AC를 입력했어요. AC 220을. 그래서 DC 12V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 핵심은 이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이제 핵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출력값이 얼마다? DC 볼트미터를 달아보면 알 수 있겠죠. DC 볼트미터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과연 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빼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11.9, 그러니까 약 12V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이 입력값에 대한 이 부분, 출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즉 일반적인 스파이스는 여기에 턴수가 들어가지만 프로테우스에서는 인덕턴스 henry 값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값을 계산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의 창을 하나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입력 전압, 출력 전압 나눴더니 18.33 이랬을 때 L1 즉 프라이머리의 인덕턴스를 2henry를 놓으면 L2의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L2의 인덕턴스 값을 자, 치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12V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테우스에 사용한 트랜스포머 여러분들이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게 피스파이스는 턴수로 나와요. 그런데 프로테우스는 인덕턴스 값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턴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엑스포머라는 부분을 사용하셔서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계산식에 의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분수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눠진 값에 계산식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대입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프로테우스에서 트랜스폼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운동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의문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스파이스에서 나와 있는 오리지널 회로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피스파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전파 종류 회로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다이오드를 입력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1N4001을 써서 4148을 썼네요. 브릿지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4148을 이렇게 연결했네요. 좀 불편하긴 합니다. 써보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해볼게요.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50Hz에 100Hz, 50V에 50V에 여기 100Hz를 줬네요. 100Hz. 제가 지금 그리는 걸 한번 잘 보시고 어떤 게 편리성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나서 그라운드로 갑니다. 얘는 이렇게 직선을 만나요. 얘도 만나요. 어색합니다. 이게 그리려니까 어색하긴 한데,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출력단에 여기다가 저항을 붙였네요. 저항 이렇게. 어찌 보면 뭐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스키매틱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표시하진 않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이 지원이 안 돼서 아마 이 책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버전에는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아캐드 피스파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 아래를 얼마 썼냐면 마찬가지 1K를 썼네요. 1K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단의 전압을 찍었고요. V1.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기에 볼테지 프로브를 하나 여기도 볼테지 프로브를 찍어야 했네요. 그리고 출력단을 찍었습니다. V 플러스 V 마이너스 이건 V 아웃을 하겠습니다. V 아웃.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추가하고 얘를 추가했습니다. 약간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일단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라. 이때 얘는 40mm를 줬네요. 40mm. 소문자 쓰셔야 됩니다. 자, 실행. 자, 만약에 피스파이스 교재를 보고 프로그램은 프로토스를 썼다고 하면 입력 파형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피스파이스에서 V1에 플러스 V1에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전체 파형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파형이 들어가서 어떻게 변하냐 이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테우스에서 쓰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입력되어 있는 이 V1 플러스 V1 마이너스를 지울게요. V1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우클릭을 하시면 딜레트 트레이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딜레트 트레이스 사라졌죠? 다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V1 클릭하시고 우클릭, 자, 딜레트 트레이스. 요게 이제 출력 파형입니다. 출력 파형인데 입력 파형이 현재 빠진 거죠. 입력 파형을 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사인파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으시면 프로브를 수동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프 add trace 그래프에 add trace 창이 하나 열립니다. 자, 여기 이름 하나 만들어 볼게요. V-in을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V-in 전체 파형을 내가 보고 싶다. 그 프로브는 누구냐? 여기 V1 플러스가 있고 V1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식을 이제 정하시면 돼요. 자, 더하기 보시면 일단 제가 해볼게요. P1에서 P2 얘와 얘를 빼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추가가 됩니다. V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파형이 나와요. 전체 파형이 만약에 V인 에디트 여기서 P1을 더해버리면 결론은 위에 나와 있는 파형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입력 파형 전체를 보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딜레트 트레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깨끗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자, 요 두 개를 예전에는 수동으로 추가를 했어요. 드래그를 했는데 얘는 각각의 파형이 나옵니다. 기준점을 그라운드를 잡고 여기 파형 더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는 방법은 그래프 메뉴에 Add Trace
자, 그러면 보고 싶은 게 이름을 먼저 프로브 이름을 V-in으로 주고요. 자, 그다음 프로브 여기 P1 프로브에 V1 플러스를 주고요. 그다음 V1 P2에 V1 마이너스를 줍니다. 이때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는데 빼기를 하겠습니다. 빼기. 자, 그리고 나서 OK를 하면 이렇게 V-in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V-out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동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파형 확대 좀 할까요? 전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출력 파형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뭐 평화레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력 파형이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반주기가 잘려서 이 부분이 뒤집혀서 올라간 거죠. 뭐 이론적인 것들은 여러분 교재나 다른 문서 또는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을 제가 안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회로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회로입니다. 프로테우스에서 어떤 다른 교재를 보거나 또는 잘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오늘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동영상 보시고 트랜스포머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프로브를 이렇게 하나의 입력으로 만드는 방법 이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설명드렸던 교재에는 턴수로 나와 있고 실제 프로테우스에서는 인덕턴스의 헨리 값을 유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 여러분 좀 참조하시면 아까 너무 동영상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220 입력을 넣고요. 출력을 12V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